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풀풀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과 한 주간의 민심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잘하고 있다가 46% 그리고 부정이 45%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네. 최근에 정치권이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으로 워낙 시끄럽다 보니까 이게 영향을 좀 미칠까 봤는데 네. 별다른 영향이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거든요. 예, 이것은 이제 정기 지표로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긍정 평가, 우리가 흔히 국정 지지율이라고 부르는 긍정 평가가 46%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제 지난주 일주 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수치상은 1%포인트 이제 오른 수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의미 있게 상승한 것은 아닙니다만 최근의 전국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한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에 비하자면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부정평가도 이제 지난주와 이제 비슷한 1%포인트 차고요. 그래서 이것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권 관련해서 전국에서는 이제 상당히 뜨겁게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른 또 정부 여당의 악재들도 이제 있긴 있었던 상황인데 그것이 실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만큼 지금 이제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영향 주는 부분들은 이 조사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을 조국 전 법무장관 논란과 비교하기도 하는데 네. 역시 이렇게 직무수행 평가에서는 비교를 단순히 파급력적인 면에서 비교할 수는 어렵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당시와 비교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양상들 또 같은 법무부 장관 유사점들이 있고 또 자녀와 관련한 건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대목들이 많습니다만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 같을 때는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의 국정 지지율이 사실은 지금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정치적으로 여당의 여권에 대한 지지층 외에도 중도층이라든가 또 외부에서 현 정부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층들이 있었던 상황에서의 그 조국 전 장관 사건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락폭들이 이탈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40% 중반대라고 하면 이제 여권의 고정 지지층이 일단은 지금 대통령이라든가 여당을 이제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거기서 이제 이 사건이 추미애 전 장관 아들 사건이 이제 불거진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탈폭이 그때 이제 더욱더 여유분이 많았을 때에 비해서는 좀 이제 더디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지 않나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어제 리얼미터 내용도 한번 살펴보고 네. 싶은데요. 역시 오차 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지금 흐름을 보면 긍정평가가 하락이고요. 부정평가가 상승이어서 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와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조사 기간을 보면 하루 차이여서 왜 네. 이렇게 기간마다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네, 이것은 이제 조사를 실시한 기간은 이제 하루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긴 한데 이것은 뭐 그 조사 기관에 관한 이제 차이로 인한 문제라기보다는 조사 방식에 따른 문제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는 이제 긍정 평가가 그 이전에 비해서 지금 2.4%포인트 이제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이제 50%에 근접한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한국갤럽 조사와는 이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예. 최근에 전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흐름들이 일정 부분 기사 미디어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논란들이 반영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RS가 주로 이제 위주로 활용된 조사 결과이고 아까 말씀드린 한국갤럽 조사는 사람 면접원에 의한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ARS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녹음된 질문지를 이제 성우가 읽어주게 되고 듣는 사람은 상호 이제 커뮤니케이션은 없는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면서 응답을 하는 이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가 되게 마케팅 조사가 오게 되면 홍보 조사가 오게 되면 ARS 방식으로 오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이제 사람 면접원이 조사를 할 경우에는 좀 더 끝까지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구매할 의향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ARS 방식으로 마지막까지 번호를 누르는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적은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정치 관여도가 제법 높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응답을 하고 조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 정보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도 빠르게 나타내는 사람들이 ARS 조사인 경우에는 많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런 전국 사안들이 빠르게 반영이 된 측면이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는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정치의 관여도, 관심도가 낮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는 사람 면접원에 의한 조사.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한국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 반영되는 것들이 상당히 좀 ARS 조사 결과에 비해서는 느리다. 좀 느리게 나타날 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와 같은 39%를 기록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1%포인트가 하락을 했네요. 19%를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 국민의힘이 요즘에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네. 정당 지지도에는 별로 반영이 안 된 결과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당과 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20%포인트가량 이제 나타나는 결과가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 면접원 방식으로 실시하는 이제 한국갤럽 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조사 결과에서는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30%를 훌쩍 뛰어넘어서 여당과 격차가 상당히 좁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이 조사에서는 격차가 이제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나오고 지금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그 리얼미터죠. 맞습니다. 이제 예. 두가 지금 이제 정기 지표 발표하는 이제 조사 기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 지금 이제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는 정당 지지율 격차가 1당과 2당의 격차가 이제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거의 이제 팽팽한 수준까지 가게 됐고 최근에 이제 분위기 좋은 국민의힘 분위기 상당히 이제 반영된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조사 결과도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이제 같은 이제 이유가 배경이 작동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ARS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을 경우에는 정치 관심도 높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자기의 정치 성향도 상당히 부분 있는 분들이 끝까지 응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도 어느 정당 지지하는 것이 분명하게 이제 의사 표시를 하는 사람들이 많게 나타나고 최근의 흐름도 이제 빠르게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반면에 정치 관여도가 낮은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고 있는 우리가 흔히 이제 중도층들, 중도 성향의 중간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한국갤럽 조사인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여당과 제1야당의 격차가 이제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예. 여러 가지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개선된 모습으로 국민들, 대중들의 지지를 이제 추가적으로 획득하고 있는 흐름에 있는 것은 분명하게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전에 원래 보수층에서 보수 정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의 복원들은 일정 수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반면에 아직 정치 관여도가 높지 않은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아직까지 그분들의 마음을 과거처럼 되돌리는 데는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수층 내부에서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국민의힘이 성공하고 있으나 과거에 어쨌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중간층들, 중도층들까지 아직 마음을 흡수하는 데는 아직 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당마다 믿고 싶은 여론조사 결과가 좀 다를 것 같다라는 그래서 생각이 어느 게 듭니다. 맞고 틀리다라고 예. 하기보다는 사용되는 조사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결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면요. 지난달 조사에서 처음으로 이재명 지사가 1위를 네. 차지했었는데요. 이번 달에도 아주 근소한 차이로 1위를 역시 차지했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를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좀 양강 구도가 공고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이제 민주당 대표 지금 정당 그 차기 대선 선호도가 22%, 21% 그러니까 뭐 1%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고 예. 그래서 선두권을 공동 이제 구성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 전에 비해 가지고 3%포인트, 4%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두 후보 모두 오른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두 명의 주자를 중심으로 해서 여권의 주자들은 상당히 빠르게 이제 재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두 사람의 어떤 양강 구도가 상당히 이제 고착화되고 있는 흐름. 왜냐하면 두 사람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두 사람 간의 경쟁 구도가 앞으로도 좀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어쨌든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과거 10%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가
대표가 20% 선으로 올라선 것이고 반면에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30%, 40% 넘다가 지금 낮아진 그런 흐름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보도들도 보고 경쟁 보면 차기 대권 구도로 두 사람을 이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선 여론조사의 결과가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미디어에서 두 사람 1등, 2등 중심으로 이런 대선 관련한 기사들을 많이 보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그렇죠. 유권자들은 또 상위권에 있는 후보들 중심의 정보를 많이 흡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 유명해지니까 더 유명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최근의 흐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두 사람의 이제 정당 그 선호도가 지금 이제 상승한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당 대표로서 이낙연 대표가 지금 이제 이렇게 한 20%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진보적인 선명성을 강화해서 어쨌든 민주당 지지층들을 더 강화할 것이냐, 지지를 예.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중도적 성향 또는 안정성을 강조함으로써 중도층들을 또 많이 흡수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좀 딜레마 상황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또 하나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고민이 정말 될 것 같은 게 네. 보통 이제 대선 후보가 되려면은 당내 경선을 사실 먼저 치러야 하잖아요. 근데 네. 지금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40%의 지지를 얻어서 사실 네. 이재명 지사를 크게 앞섰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경선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아직 멀리 남았습니다만은 그 이제 당원들 또는 정당 지지층들을 많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이낙연 두 주자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보자면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대표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40%의 지지를 얻고 있고 이재명 지사는 28%, 30%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더 많은 이제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은 이제 틀림없어 보입니다. 당 대표이기도 하고 또 현 예. 정부에서 총리를 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또 이것을 넓혀서 보게 되면 뭐냐면 진보 성향층, 민주당 지지층 외에 진보 성향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진보 성향층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34%, 이낙연 대표가 32%니까 여기서 이제 수치상은 팽팽하네요. 네. 수치상은 뭐 이재명 지사가 약간 더 높은 두 사람이 이제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이 또 보게 되면 중도층에서는 또 이재명 24%, 이낙연 22%예요. 또 무당층에서는 이재명 14%, 이낙연 7%입니다. 그러니까 예. 중도라든가 무당층에서는 오히려 또 이재명 지사가 약간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정치의 어떤 기존 정치에 대해서 불신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중도층 또는 무당층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재명 지사 스타일에 대해서 기존 정치 스타일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더 선호한다라고 하는 기류들이 일정 부분 이제 발견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게 되면 연령별로도 좀 다릅니다. 이제 뭐냐면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60대 이상에서도 또 지지가 더 높은 상황이라고 네.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보시다시피 20대에서는 18세에서 29세까지는 이제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30대, 40대, 50대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좀 앞서죠. 수치상 앞서는 흐름들을 예.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60대 이상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이제 또 상당히 높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높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믹스가 되어 있고 혼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두 사람의 앞으로의 이제 노선들이 뚜렷하게 나오게 되면 아마 이것들도 상당히 이제 분명하게 갈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권 주자로서는 사실은 누가 지지층을 더욱 탄탄하게 유지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공세라든가 다른 주자들의 경쟁이 뜨거워지게 되게 되면 지지율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 예. 탄탄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지율 하락폭이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양측의 어쨌든 지지층을 견고화하는 과정 이것도 또 하나의 앞으로의 레이스에서 주목할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여권 주자는 이렇게 양강 구도로 탄탄하게 다져져 있는데 네. 야권 후보가 여전히 난항인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야권 지지 1위였던 윤석열 총장이 오히려 지지도가 좀 하락을 한 상황이라서 네. 다른 유력한 야권 주자가 나타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지지율이 오히려 빠진 이유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이 그래프에 보시게 되면 저 맨 끝에 오른쪽에 보면은 기타 인물 외에 이제 없음 응답 거절이 43%나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조사의 절반 가량은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자세하게 보게 되면 거기에는 대부분 보수 성향층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이제 지지 후보가 없다, 응답을 거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보수 진영에서 유력한 대권 주자가 지금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조사에서 빼달라라고 한 것들이 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지금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율의 상승이라든가 또는 여권의 공세를 강화하는 등 존재감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정당에 소속돼 있는 차기 유력 주자를 통해 가지고 그 정당에 대한 지지를 더욱 강화하는 특성을 보여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정당 자체의 존재감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병행해서 차기 주자들을 유력한 차기 주자들의 경쟁이 좀 더 이제 강화되어서 될 때에 정당에 대한 지지의 안정성과 경고성들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윤희용 센터장과 이슈폴폴 한 주간의 민심 분석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